QAT 2급 73회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결합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거래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시가 600만 원짜리 건물을 기증받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에 건물이 늘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600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증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 수중이익이죠. 자, 이 자산 수중이익은 수익 계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 자 30만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채가 감소되면서 그렇죠? 자산도 감소가 되는 거래죠. 2번도 해당이 없고요. 3번 자 단기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니까 단기 대여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의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50만원.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그죠? 자산의 감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보통예금. 그러면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하니까 해당이 없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했고요. 분실했고 자, 급여를 지급했는데 3번 주문서를 발송했다라고 하는 건 해당이 없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데 경상개발비는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질문에 바르게 학생이 맞게 이렇게 대답한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질문이 뭐냐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그랬더니 보통 예금들하고 자기하수표 이 두 가지 맞는 거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해당이 없고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수하고 민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가 건물이 얼마짜리냐 하면 지금 현재가 건물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썼다 해서 뭐 하는 돈인데 기존에 지금 200만 원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을 더 계산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900만 원에 팔았다. 먼저 이렇게 처분할 때는 장부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주니까 750만 원이 순수하게 이 건물의 장부 원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에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냐 봤더니 9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큼 150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매입할 때의 원가는 전부 다 부대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 맞는 얘기고요. 수량에 결정하는 방법은 실지와 계속기록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여기 보니까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입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식이 어떻게 돼요? 총 매입액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환출이나 매입 할인,
그죠? 매입 애누리를 차감한 것을 순매입액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영업 외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봤네요. 자, 총 매출액에서 여기 빼주면 되겠네요. 환입하고, 자, 매출 할인. 자, 그러면 15,000원을 빼주니까 75,000원이 순수한 순매출액이 되겠죠. 자,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차변 계정가 뭐 이런데 주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죠?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있는데 기말재고 자산을 15만 원을 계상했대요. 근데 정확한 기말재고 자산은 12만 원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말 자산을 뭐 한 거예요? 과대 계상한 거죠. 그죠? 그럼 자산이 과대가 되면 자본도 뭐가 되고 과대가 되고, 그럼 자본이 과대가 됐다는 얘기는 당기순이익도 과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반대로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과대가 되고 매출 원가는 과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몇 번에 있나 봤더니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손 충당금 계정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3만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손 충당금 계정을 보면, 자,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보면, 자, 지금 5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이 3만원만큼 못 받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기말 추정 금액이 12만원. 그러면 총 우리가 계산하면 15만원인데 기초 금액이 얼마예요? 10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대손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은 바로 손익계산서상의 설정액이에요. 설정액이다라는 얘기는 12월 31일 날 대손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우리가 결산분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 금액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5만원이 들어가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실무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실무.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초정보에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계 기초정보는 입력이 있다. 수행과제를 보니까 뭐가 있는가 봅시다. 통신요금 자동이체 할인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거래처 등록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카드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코드 번호는 몇 번? 99607이잖아요. 607 해주시고, 자, 카드명은 국민카드예요. 자, 국민카드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자, 카드 번호는 여기다가 그대로 찍어주셔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돼요. 자, 2542, 그 다음에 1255, 4150, 8012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매입에 대한 카드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콤마를 안 찍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슬래시라고 표현해줘요. 2542. 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겠죠. 1255. 그 다음에 1450.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제일이 지금 25일이라고 나왔으니까 25일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그런 부분은 없네요. 자, 이렇게까지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커서가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입력이 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초기월 등록에서 장기 차입금의 명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장기 차입금을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거래처별 초기에서 코드 이렇게 차입금 번호 이렇게 등록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98004예요. 98004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4천만 원. 만기일자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만기일자는 2016. 자, 10월 31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차입금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번호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4천만 원. 자, 입력을 해주시고,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냥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쭉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98006.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만기일자는 2016. 자, 11월 30 해주시고, 차입금 번호 없죠? 자,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자, 입력하시고 쭉 내리시면 끝. 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에 우리 이제 거래처 초기월에 우리가 등록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기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럼 이제 거래자료 입력을 해 줘야 되겠어요. 그죠? 자, 거래자료에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먼저 보니까 1월 14일 거래네요. 대여금의 원리금이 230만 원이다. 원리금이다라는 얘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것을 원리금이라고 하죠. 자, 볼까요? 원금 2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받았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월 14일 날 입력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분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과 단기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예금도 거래처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대체전표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 코드가 기업은행이에요. 자, 기업은행 보통이고요. 자, 적용은 필요 없고 230만 원. 자, 입력됐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에다가 입력하시고 확인. 자, 이때 있잖아요. 우리가 엔터를 치면 위에 게 그대로 카피가 돼요. 이렇게.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지우는 방법은 이거 더블 클릭해서 델키를 눌러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해도 감점 안 되니까 지우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 수익이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같은 대변이고요.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이고요. 채권. 자, 거래처 해줘야 되겠죠. 자, 주토피아입니까? 예, 아니다. 물리 스펫이네요. 물리. 자, 물리 스펫. 자, 금액은 얼마? 20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다 됐어요. 그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카피를 안 되게 되려면 자, 여기서 카피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주면은 카피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증빙에 의한 거 영수증 받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영업보사원의 명함인쇄대금 이렇게 나왔는데 명함을 인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도서인쇄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날짜가 2월 5일 날짜니까 2월 5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5일자에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도서인쇄비. 자, 이거는 800번대예요. 왜냐하면 영업부 직원이니까. 그쵸? 자, 확인하시고요. 쭉 금액. 자, 2만원 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거래 명세서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헬로 댕댕이의 상품을 매입하고, 1000만원은 현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네요. 자, 날짜가, 3월 10일 날짜죠. 3월 10일 날짜. 자, 입력하고요. 자, 대체전표로 끊을게요. 자, 상품.
해서 상품 금액 나오죠. 자,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까? 자, 4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 자,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1,000만 원이었어요. 자, 같은 대변이고 외상 매입금이죠. 자, 거래처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토피아잖아요. 헬로, 여기 보니까 저는 지금 파란색이니까 매입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주토피아가 되고 여기 보면 공급자가 헬로댕댕이죠. 그러면 나는 파란색이니까 나는 사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럼 누가 공급하는 거다? 그죠? 헬로댕댕이죠. 그럼 거래처 헬로댕댕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그 다음 거도 한번 볼까요? 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약금을 이체한 거예요. 그럼 매입할 때 우리가 계약금을 이체해서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이 되는 거죠. 4월 20날. 자, 선급금이니까 우리가 대체전표로 끊어보겠습니다. 자, 채권이니까 우리가 채권에는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는데 어디에요? 폴리파크라고 나와 있네요. 폴리.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550만 원이네요. 자, 대변에 나가는 자, 보통예금이 되니까 보통예금도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자,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자, 국민은행 자, 보통예금 금액은 5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에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명세. 자,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거네요. 215만 1,000원만큼이. 자, 언제 날짜에? 그랬더니 5월 13일 날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에 어떻게 됐어요? 카드 쓸 때마다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었던 대금을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돈에서 빠져나간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카드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분개하게 되면 차변의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런 분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차변에 자, 미지급금하고 채권 채무는 뭐 해야 돼요? 그죠?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자, 하나카드에 대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자, 금액은 215만 1,000원이죠. 자, 대면에다가는 보통예금 자, 어디에서 빠져나갔죠? 하나은행 자, 하나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거죠. 자, 금액은 215만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발주하는 거예요. 물건 시키는 거죠. 그죠? 25,000원만큼. 자, 홍보 목적으로 광고 배너를 제작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요? 광고 선전비죠. 자, 날짜가 5월 28일 날이네요. 자, 출금 전표로 해서 광고 선전비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죠? 광고. 왜 잘 안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광고 선전비인데요. 800번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다? 25,000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급여 대장이 나와 있네요. 자, 지금 회계팀하고 영업팀이니까 급여라고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총액이 지금 7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원천 징수한 게 지금 95만 1,610원만큼을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분기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거래일이 6월 30날이네요. 자, 6월 30날자. 그죠? 자, 차변에 급여 나가야 되겠죠. 급여. 자, 800번대 급여죠. 자, 800번대.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금액은 700. 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금액은 얼마가 나간다? 955, 610 이렇게 나가줘야 되겠죠. 그죠? 같은 대변 하고요. 무슨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보통 예금. 예금은 거래처 등록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토스뱅크에서 나갔습니다. 자, 금액이 6044 390. 자, 요 금액이죠. 요건 세금이고 요 빠져나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도 볼까요? 일반 거래예요. 여기 보니까 시율회사의 상품을 발송하고 매출했다, 매출하는 과정이죠. 자, 당사 부담은 누구예요? 우리 회사가 부담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운반비 현금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날짜가 언제냐 봤더니 7월 31일이에요. 그러면 7월 31일 하시고 출금 전표로 해서 운반비에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800번대 운반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예요? 22,000원이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전표 수정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현금용 수중이 있고요. 거래처 확장 이전으로 축하 선물용 화환을 구입하고, 자, 거래처에다가 선물한 거니까 접대비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날짜가 여기 보니까 며칠 날짜죠? 8월 15일 날짜네요. 8월 15일 날짜로 전표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잘못됐죠? 접대비인데 봉의후생비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비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자, 800번대의 번호입니다. 여기 보면 해외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금액이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니까 사무용 가구 비품을 당근마켓에 중고로 판매했어요. 자, 발생한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날짜가 9월 20날이네요. 9월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날에 보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비품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잡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는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을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 미수금이 된다는 거. 자, 이제 결산 들어가 볼게요. 결산 어떻게 되는지. 자, 12월 31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K랩 같은 경우는 그 결산에 자료 입력에 기능 툴이 있지만 이 더전에는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드럼 금액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 날 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받으러 금액이잖아요. 그죠? 받으러 금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5,900. 자,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5,000. 자, 5,690만원. 그쵸? 곱하기 몇 프로?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니까 56,9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56,900원입니까? 아니다. 10%면 500이고 56만 9천원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는 것 같더니 20만원만큼이 충당금이 지금 현재가 있어요. 그럼 빼주니까 얼마? 36만 9천원만큼을 우리가 예상을 해줘야 되겠죠. 계상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대손상납비 36만 9천원 해주시고 대손 충당금 이것은 받으러입니까? 111번입니다. 36만 9천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표로 들어가서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전표에 들어가서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라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서 나와있죠? 하고요. 금액이 얼마? 36만 9천원 하시고, 대변에다가 요 대손충당금은 몇 번? 바드럼에 해당하는 거니까 대손충당금 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36만 9천원.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KLF하고 시험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래서 먼저 수동전표로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결산을 우리가 이제 해줄 건데요.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1월서부터 12월. 자, 여기 원가 코드 할 때 밑에 451번이라고 나와 있죠. 451번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60만원이다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60만원. 자, 이렇게 하셨죠, 그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얘가 반영이 돼요. 자,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아까 요것만 입력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이렇게 지금 기말 재고에 대한 결산 분기가 입력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순서대로 수행 과제를 해주면 돼요. 제일 먼저 뭐 먼저 들어가라? 그쵸? 손익계산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가요. 12월. 그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온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2억 6,999만 120원이라고 2699010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나와 있죠.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서 269990120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할 때 추가를 해서 손익대체분기도 할 것 이렇게 놨네요. 자,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수행과제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하고 손익계산서 조회할 때 상단부에 기능모음이라고 나온 거 있죠.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손익대체분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깜빡했네요. 그죠? 자, 대체분계를 수행해라. 그럼 일반 전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손익대체분계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수행 과정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숫자를 적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거나 콤마 없이 찍거나, 그 다음에 한글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번호 찍으려면 이렇게 00101 이렇게 5자리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실무평가 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평가. 자, 먼저 거래처 등록조회에서부터 들어볼까요? 자, 거래처 등록조회에서 우리 카드는, 자, 우리 카드는 여기 나와 있는데 매출 카드이다. 맞는 얘기죠. 매출 카드는 하나이고 매입 카드는 4개이다. 매입 카드는 5개죠. 2번이 틀렸네요. 국민카드. 자, 국민카드는 여기 있잖아요. 자, 결제일은 25일 맞고요. 하나카드는 결제일이 뭐라 했어요? 하나카드 결제계좌는 하나보통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예적금 현황에 들어가 볼게요. 예적금 현황. 자, 예적금 현황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자, 여기 자금 쪽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12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월 31일 하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업은행 여기 보니까 잔액이 102300인데 1억이라고 해서 틀렸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자, 거래처 원장을 보니까 12월 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농협 차입 코드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뭐라고 한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찍어 주셔야 돼요. 계정 과목에다가. 자 장기 차입금 하시고, 자 거래처에 관련돼서 할 때는 항상 처음에 거래처서부터 끝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하시면 거래처 전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누구 거 물었어요? 농협은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잔액이 얼마 남았냐 물어봤으니까 5천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5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래처 원장에서 하나 카드라고 나와 있죠. 자, 거래처 원장의 하나 카드에 미지급금 잔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계정 과목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미지급금에 하나 카드라고 했어요. 자, 하나 카드가 어디 있나 쭉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잔액이 얼마 있어요? 빵원이죠. 그죠? 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외상매입금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외상매입금 중에서 가장 거래처가 큰 거래처, 여기 잔액 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헬로댕댕이죠. 그럴 때 여기 헬로댕댕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드를 적으라면 02003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이 여기 나와 있죠. 자, 현금 출납장. 자, 여기 보니까 현금 출납장에서의 8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 자, 0831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8월 말 잔액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이제 현금 잔액이죠. 자, 66609 000 이렇게 금액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월계표. 자, 1월계표 금액에서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월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0401서부터 자, 043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4월 중이니까 4월 달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급금의 증가액은 이런 얘기거든요. 자, 선급금의 증가액은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670만 원이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월계표에서 8월달, 8월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또 8월달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8월 31일. 여기에서 접대비라고 나와 있죠. 자, 접대비 어디 있는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접대비 중에서 현금 지출액, 현금 부분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15만원 나와 있죠. 그죠? 현금 부분에서의 지출 금액.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계정 원장. 자, 총계정 원장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네요. 자, 총계정 원장. 자, 1월 2일서부터 하고요. 지금 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146. 아니면 여기다 그냥 146 찍어도 돼요. 146 이렇게 찍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달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달이 언제예요? 여기죠. 3월달. 자, 3월달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문제네요. 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에 12월달로 선택을 하시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253, 139 맞고요. 복리후생비는 14194인데 틀렸네요. 자,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가 1324600, 광고선전비는 5325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얼마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4,795가 됐네요. 그죠? 맞고. 자, 운반비 여기 나와 있는데 증가액이 얼마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운반비 한번 볼까요? 운반비. 자, 운반비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운반비가 6기하고 7기하고의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죠? 35만원이 49만원이 됐으니까 그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빼주니까 14만원만큼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손익계산서에 발생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자, 여기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급여죠. 뭐예요? 가장 큰 거. 큰 금액이 단기의 발생액 중 가장 큰 계정 과목. 급여는 안 나왔네요. 그죠? 운반비. 자, 운반비가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49만원. 도서인쇄비. 자, 도서인쇄비가 자, 얼마이죠? 도서인쇄. 여기가 더 크죠, 그죠? 사무용품비보다 2천원 더 크고 잡비보다 크니까 도서인쇄비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요 금액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무상태표. 자, 12월 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보통예금 잔액은 249850 1번이 되겠죠. 바드럼. 자, 바드럼의 장부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거예요. 요 금액 5633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장부잔액이죠. 바드럼에서 충당금 빼준 게 장부잔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내는 거죠. 단기 대여금은 5천만원, 미수수익은 여기 보니까 얼마예요? 60만원, 선급금은 920인데 미수금이 틀렸네요. 75만원인데 틀렸죠? 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저는 미지급금 여기 있죠? 36,19.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예수금은 얼마예요? 5495,490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본금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512-480-120. 자, 요거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 분석하는 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전기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전기 분과를 보셔야 돼요. 전기. 요거는 전기고 이건 단기잖아요. 그죠? 전기 거. 그럼 부채 총계가 얼마예요? 146500이잖아요. 자, 분자에다가 146500 적고 자본 총계는 얼마예요? 242490. 그럼 나눠주게 되고 곱하기 100 하면 60%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갈게요. 자, 손익계산서도 지금 전기 거 구하는 거예요. 전기 거.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전기에. 자, 114770 여기에서 매출액이 196이잖아요. 자, 이거 나눠서 해주게 되면 58%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쭉 문제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